자, 이제 이번 강의는 저항에 우리가 저항을 연결한다 그 얘기죠. 접속한다, 연결한다. 그래서 직렬 접속 또는 병렬 접속 이런 걸 배울 텐데요. 자, 먼저 직렬 접속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지금 직류 전원 있죠. 거기에 R1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가 연결돼 있을 때 이때 여기에다가 직렬로 접속한다라는 게 뭘까요? 직렬. 바로 나란히 우리가 일렬로 접속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직렬로 접속한다는 것은 여기를 탁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바로 새로운 저항 R2를 이렇게 연결한 것을 우리가 직렬로 접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병렬로 접속한 건 뭐냐? 병렬로 접속한 것은 역시 이렇게 생긴 하나짜리 저항이 있는 회로에 병렬은 나란히 연결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녀석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쵸? 오호 이렇게 나란히 병렬로 연결한다. 이 차이점 알아야 돼요. 자, 병렬은 이 상황에서 여기에 연결하는 게 아니죠. 이쪽에 연결하는 것은 직렬이고 이쪽에다 나란히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병렬로 연결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쓰죠. 우리가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부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전구를 하나, 둘, 셋 계속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병렬로 접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콘센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멀티탭이라고 하고 이런 콘센트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두 개의 여기 220V 구멍에다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전등을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는 에어컨을 연결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면 물론 안 되지만 가정해 봅시다. 많은 부하가 걸리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죠. 여기에 냉장고도 연결하고 냉장고도 연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부하를 우리가 계속 여기에 플러그에 꽂아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여기에 TV를 연결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부하, 저항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녀석들이 하나씩 추가된다는 것은 여기 저항을 우리가 병렬 접속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녀석들이 다 그게 같다고 치면 이 내부에서 여기 전선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얘도 지금 이 선 한 가닥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색을 좀 바꿔볼까요? 이 녀석도 이렇게 하나가 연결이 돼서 이쪽 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여기에서 연결이 되면 자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만약에 220V가 들어오는 이게 돼지코 구멍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지금 저항을 R1, R2 이렇게 하나의 곳에다가 각각 이런 부하를 연결한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병렬로 접속한 상황이죠. 이거하고 사실은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지금 파란색과 지금 빨간색이 있다고 보면 TV가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에 연결이 되고 마찬가지로 냉장고도 빨간색과 여기 녹색이죠. 녹색에다 연결이 되고 역시 빨간색과 녹색에 연결이 되고 빨간색과 녹색에 연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좀 지우고 다시 볼까요? 자, 이쪽을 녹색으로 한번 일관성 있게 한번 가봅시다. 자, 녹색으로 일관성 있게.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여기에 저항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 여기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는 것, R3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뜻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하, 이런 어떤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상황이 전원에 병렬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해요. 자, 이건 차후에 다시 한번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를 잘 구분을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이걸 지우고요. 자, 다시 이렇게,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추가된 이런 상황을 병렬로 접속했다. 그 다음에 직렬은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렬로 얘를 떼고 이렇게 접속한 것이 직렬로 접속했다. 병렬은 이렇게 접속한 거죠. 근데 병렬을 또 구분을 또 잘해야 되는데 이 상황하고 사실은 이 상황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저항을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든 거나 이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또는 전기적으로 회로가
완전히 똑같은 등가 회로예요. 같은 가치를 갖는 회로다 그 얘기지. 등가 회로. 그렇죠? 이것도 병렬로 연결된 상황이고 이것도 병렬로 연결된 상황이에요. 이 녀석들은 다 전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건 하나의 점과 같아요. 응? 하나의 점이야 얘는. 이게 어떤 모양을 갖든지 간에 연결이 돼 있는 하나의 몸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구분 없이 얘도 병렬, 얘도 병렬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직렬 접속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전원이 있을 때 R1, R2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뭔가 이 녀석을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지 않고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보냐면 하나의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자 그 얘기라고요. 두 개가 연결됐지만 그냥 이것과 하나의 저항 연결된 것과 같은 회로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낸 이 두 녀석을 연결한 것을 하나의 저항으로 계산한 이 저항값을 우리가 이 둘의 합성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렬인 경우는 매우 쉬워요. 직렬인 경우는 그냥 이 두 개의 값을 각각의 저항값을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두루 저항값을 더한 값이 된다. 이 합성 저항 R은 R1과 R2를 더해주면 된다 그 얘기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ohm이었고 3ohm이었고요. 얘가 4ohm이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과 같은 형태의 등가 회로 그래서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할 때 이 녀석의 합성 저항 R은 바로 3과 4를 더해서 얘는 7ohm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직렬인 경우는 굉장히 쉽지,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전압 V가 그렇죠? 이 사이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이때 현재 이 R1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이 사이에 여기 단자라고 하죠. 단자, 양단에 있는 끝부분, 이 부분을 단자라고 하고요. 이 저항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1, 이 사이의 전압 있죠. 그 다음에 R2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다시 자 합성 저항은 뭐라고요? R1과 R2를 더하면 그게 바로 합성 저항이 되고 그때 R1에 걸리는 이때의 양단의 전압이라고도 하고 또는 여기에 V가 걸려 있을 때 여기에서 저항 R을 거치면서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하라고도 해요. 그래서 전압 강하 V1은 R1 양단의 전압이다. 뭐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양단의 전압.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또 일어난다는 거죠. R2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그때를 V2라고 하고 그것을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R2 양단의 전압. 그래서 만약 여기가 얘가 10V에 전압이 걸려 있었을 때 그러니까 둘의 전위차가 10V죠. 그러니까 얘가 0V였다라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해서 이제 10V가 나와서 여기에서 만약에 걸리는 전압이 뭐 3V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전압 강화 3V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V의 총 전압 강화가 일어나야만 얘가 0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7V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때 R1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R1 양단의 전압이다. 그 다음에 R2에 걸리는 요 V2 요 둘 사이의 전압을 재본 것이 바로 R2 양단의 전압이고 또 전압 강화가 V1, V2만큼 각각 일어났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를 다시 한번 직렬 접속해 보면요. 자 합성 저항 결국 둘의 저항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R1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을 V1이라고 했을 때 V1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V는 저항과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비례하죠. 우리가 V라고 하는 것을 오음의 법칙 기억납니까? V는 IR이죠. V는 I 곱하기 R. V는 IR. 이래서 V는 I에도 비례하고 R에도 비례해요. 왜냐하면 분모가 지금 얘는 분자에 있는 걸로 봐야 돼요. 분모는 뭐 1로 봐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둘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체의 우리가 걸리는 전압의 R1에 해당되는 전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비례 배분한다 그래요. 비례 배분. 자, 비례 배분이란 말을 이제 앞으로 가끔씩 쓰게 될 텐데요. 비례해서 배분, 나눠준다 그 얘기라고. 뭐냐면 여기에 전체 V라고 하는 여기에는 전체 이 부분에는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V는 R에 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R의 크기만큼 우리가 비례해서 배분한다 그 얘기라고요. 큰 녀석한테는 더 많이 주고 적은 녀석한테는 적게 준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전체의 저항이 뭐였습니까? 바로 R1 플러스 R2였죠. 그래서 전체의 저항분의 R1만큼, R1에 걸리는 거는 R1만큼의 전압을 주겠다. 그래서 R1, 이 분자에 오고요. 즉 전체의 합성 저항분의 R1만큼 우리가 비례해서 배분한다. 그래서 곱하기 이 전체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V2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V2에 걸리는 전압은 R2에 걸리는 R2 양만큼만 그러면 우리가 비례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R2에 걸리는 것만큼. 그래서 전체 저항, 합성 저항 R1 플러스 R2분의 뭡니까? R2가 된다 그 얘기지. 자, 예측해 봅시다.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 R1 플러스 R2 이거는 전체 합성 저항이죠. 그것분의 R2의 양만큼만 주겠다 그 얘기라고. 그거에 곱하기 이 전체 걸리는 전압 이렇게 우리가 합성 저항과 그 다음에 이 양단에 걸치는 전압들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 비례 배분, 비례해서 나눠준다. 그러니까 전체의 저항분의 R1에 걸리는 저항값만큼 비율해서 나눠주겠다 그 얘기죠. V에다가 곱해서 그 값이 되고요. 여기 V2도 전체의 저항분의 R2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전압을 주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알겠지?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커닝 페이퍼를 하나 딱 작성을 했고요. 자, 이건 합성 저항이고 여기에서는 자, 이런 2오hm, 3오hm 전체 10V가 주어졌을 때 그때 자, 각각 합성 저항 V1, V2를 각각 한번 구해보자. 그 얘기라고요. 자, 먼저 합성 저항은 이 둘을 하나의 저항으로 우리가 계산한 값 쉬웠죠. 뭡니까? 바로 토하면 끝이야. 그치? 그래서 두 저항의 합, 얘는 합성 저항은 2 플러스 얼마? 3 하면 끝이죠. 얘는 5ohm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V1,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V1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례해서 배분한다 그 얘기야. 전체의 저항분의 요 저항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체의 합성 저항은 방반대로 2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배분하겠다 그 얘기지. 얼마? 10V에 해당되는 값에 이 비율만큼만을 주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얘가 5분의 2죠. 자, 5분의 2 곱하기 10이니까 약분해서 얘는 4V가 걸리게 된다 이 얘기죠. 자, 여기에는 4V가 걸리고 이번에 자, 여기 3ohm에 걸리는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러면 역시 뭡니까? V는 R에 비례한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자, V는 IR이에요. I에도 비례하고 R에도 비례. 비례하면 그냥 비례 배분해 주면 돼요. 얼마? 전체 전압에다가 자, 3ohm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배분해 주면 돼. 뭐 전체 저항분에 그렇죠? 3ohm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전압을 배분해 주면 된다 그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자, 5분의 3 곱하기 10이 되기 때문에요. 약분하면 2가 되어서 얘는 6V의 전압이 이 양단에 걸리게 되겠다 그 얘기지. 자, 이 비례 배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편리해요.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번에는 자, 병렬 접속으로 가서요. 병렬 접속 어떻게 접속한다고 그랬어요? 나란히 이렇게 접속하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콘센트에 부하를 계속 연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연결하는
병렬 접속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녀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그림으로 이제 앞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자,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합성 저항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저항으로 간단히 표시해 보자 그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이 둘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간단한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낸 회로도로 표현해 보자 그 얘기지.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이제 저항이 병렬 접속되어 있는 것에 요거의 하나의 합성 저항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식처럼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이렇게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저항으로 표시한 요 녀석을 우리가 합성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고, 사실상 이 공식에 의해서 얘가 계산이 돼요. 근데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선생님 볼 때 지금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복잡하기만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이 값도 앞으로 많이 쓰게 되겠지만 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값들이 익숙해질 때 이것들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요 식을 좀 기억해 두면 아주 편리해요. 이 둘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 이 둘을 뭐 한 겁니까? 더한 것이 분모에, 그리고 둘이 곱한 것이 분자에 온다. 이 식을 기억하면 요 녀석의 합성 저항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 i를 이용해서 보통 이걸 증명하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별로 써먹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요거 하나 또는 뭐 이거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알게 되니까 요거 하나를 좀 기억해서 이건 공식화해서 요 두 녀석을 이 하나의 R 합성 저항으로 표시하는 것을 이 공식으로 기억해 보자 그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2오음이고요. 이게 3오음이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 합성 저항 R을 한번 이 상황에서 구해봐라 그러면, 자, 이 두 저항을 더해서 분모에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해서 분자에 써주면 끝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얘는 5분의 6이 된다 그 얘기야. 아, 이 녀석의 저항은 5분의 6오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은 받아들이자 그 얘기라고요. 더한 것분의 곱한 값, 더한 것분의 곱한 값. 이것도 사실 좀 헷갈려요. 더한 건지 얘가 곱한 건지 헷갈리는데, 더한 거 플러스 여기가 곱하기, 더한 것분의 곱하기, 이렇게 외워서 바로 이 병렬 접속 저항, 합성 저항은 이렇게 바로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 저항이 2와 3오hm 있잖아요. 이 예에서 보듯이 이 합성 저항은 반드시 이 두 녀석의 저항보다는 반드시 작게 돼요. 얘는 대략 1.2죠? 대략이 아니네. 얘는 1.25ohm이죠. 이 두 녀석 2ohm과 3ohm 그리고 여기가 1.25ohm, 이 녀석은 반드시 이 둘 중에 작은 녀석보다도 더 작게 된다. 응? 꼭 기억하시고, 설령 이 계산이 나중에 헷갈려서 안 된다 했을 때 이 합성 저항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 두 저항보다 작은 값을 선택하면 돼요. 절대로 2.5가 나온다거나 뭐 3.7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 병렬 저항에서는 반드시 2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작은 값보다 더 작은 값.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 R1과 R2를 가지고 합성 저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둘의 더한 것분의 둘이 곱한 값. 이걸 기억해서 합성 저항을 이제 계산하고요. 여기에서는 이 R1, R2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은 잘 보세요. 여기 이 V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여기 V가 걸렸는데 이쪽에 V가 안 걸리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이거는 다 한 점이야. 같은 점이고 여기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녀석들도 같은 한 점이에요. 여기가 V면 R1, R2에도 당연히 이건 V가 걸릴 수밖에 없어. 이거 뭐 V를 계산하는 건 이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V야 V. 얘가 V면 여기에도 V, 여기도 V가 걸려요.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그러면 전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1,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할 때 이제 I1과 I2를 구하는 것이 이 병렬 접속에서는 의미 있는 짓이고, 이건 V인데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자, I1을 구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둘 게 뭐냐면, 자, I와 R,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 I는 뭐였습니까? I는 R분의 V였죠. 저항이 커짐에 따라서 얘는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 얘는 비례했었죠. 그래서 아하, I와
저항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서요. 반비례 관계가 있어서 이것들도 사실 이 상황에서 비례 배분을 하는데 얘는 반비례야.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 즉 우리가 전압에서는 앞에 직류에서 전압을 비례 배분할 때에는 한번 가볼까요? 이거 전압은 R에 비례했기 때문에 R1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저항분의 R1의 비율만큼. 그쵸? 우리가 비례 배분을 해줬었고 R2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저항분의 R2에 걸리는 저항만큼을 그냥 비례 배분해주면 됐지. 그치? 왜? 비례하니까. V는 R과 비례하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I1, I2를 계산할 때 잘 생각해보면 얘는 반비례해요. I는 R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때 I를 계산하라 그러면 얘는 둘의 저항의 합분에 자, 요 녀석에 흐르는 전류인데 보니까 분자에 R2의 영향을 받죠. 반대로 얘는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라고요. 응?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때에는 R1 플러스 R2분의 아까 전압에서는 R1이었겠지. 비례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R1이 아니라 R2에 해당되는 반대가 된다 그 얘기라고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반대가 돼. 응? R1 플러스 R2분의 I1인데 여기가 R2가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거에 곱하기 I.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전류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러면 또 예측해 봅시다. 여기 I2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R2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R1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얘도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2가 아니라 뭐요? R1의 영향을 받고 그거만큼의 비례 배분을 하게 된다. 전체 흐르는 이쪽에 전체 흐르는 전류를 지금 I로 본 거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로 봤을 때. 그래서 상당히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꾸 외워야 돼. 직렬 접속에서는 다시 가보면 I를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I가 흐르면 그냥 다 I가 흐르는 거야. 뭐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서는 V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V는 R에 비례하기 때문에 R1 플러스 R2분의 R1 자기 자신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거에 비례 배분된 V 곱하기 V V2도 마찬가지 R1 플러스 R2분의 R2 이렇게 해서 V 곱해주면 이 양단의 전압을 구했지만 자 전류는 자 전류로 가서 여기 병렬 접속에서는 여기에서 V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 V야 그냥 얘는 V일 뿐이고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체 전류를 I라고 봤을 때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1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R1 플러스 R2는 동일하죠. 근데 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I1에 흐르는 전류는 분자에 반대로 와야 돼. R2가 오고요. 요 녀석은 R2에 흐르는 전류는 반대로 와야 돼. R1이 분자에 오면서 얘를 비례 배분해주는 즉 전체 전류의 곱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일관성이 있어요. 이 일관성을 기억을 해야 외우기가 편해요. 알겠지? 자 앞에 거 이제 V1 기억합시다. 직렬에서야 물론 직렬에서 V1은 얘는 뭐였습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V였고요. 그쵸? V2는 얘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 이게 바로 비례 배분을 한 거였고 얘는 반비례하죠. I와 R은 반비례하니까 R1 플러스 R2 동일한데 얘는 I1을 구할 때는 R2의 영향을 받고 그쵸? I2를 구할 때는 R1의 영향을 받는다는 차이점만 기억을 해보면 일관성이 있어. 얘는 R과 비례하니까 그대로 자기 자신 얘는 반비례하니까 반대로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렬 또는 병렬 이 접속했을 때의 V와 I까지 구하는 거 기억했고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직렬 접속은 우리가 이 둘의 R1, R2를 일렬로 이렇게 연결한 거고요. 그때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가 되고 전류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어. 다 똑같아. 그쵸? 그래서 여기 양단의 V1, V2를 구하는 것은
정비례하니까 바로 전체 저항분의 R1 곱하기 V. 그 다음에 V2도 전체 저항분의 R2 비례하니까 R2 곱하기 V였고요. 저항을 이렇게 병렬로 접속했을 때에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바뀔 수가 없어. 이거 V예요. V. 바뀔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둘의 합성 저항을 구한다 그러면 바로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둘이 더한 것분의 곱한 값. 요것만 우선 확실히 기억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합성 저항을 계산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이제 전류, 이쪽 전체 처음에 흘렀던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1,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2라고 한다면 얘는 I와 R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R1 플러스 R2분의 R2, I1인데 R2. 그 다음에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 반비례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비례 배분된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이 직병렬 접속을 조금 더 응용해서 몇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